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요. 우리가 좀 쉬는 날에 미장이 좀 박살이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는 뭐 온전히 그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어느 정도 받았다가 오늘 아침이었죠? 오전에 시가상으로 그리고 잠시 동안 받았다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강하구나. 내일인가요?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들이 이제 쭉쭉쭉 이어지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예, 실적 시즌에서 실적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바이오들은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값이 비싸지고 미국이 의약품에 관세를 매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살짝 좀 루즈하거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갈까 말까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시즌에서 뭐 글쎄요, 반도체 2차 전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가 실적 시즌에 뭔가 눈에 띄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경험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또 모르죠. 예.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달러가 값이 비싸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1달러짜리 약을 팔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환율이 뭐 1,300원이었을 때는 1,3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400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약을 파는 회사들은 수익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익을 볼까 했을 때 우리가 SK 바이오팜도 나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뇌전증 치료제 세로마마이트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미국에서 처방 2위에 올라와 있고 이거 매년 어떻게 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매출이 대부분이 달러로 들어오겠죠. 왜냐면 미국 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달러로 사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달러 강세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를 인도라든지 중국 쪽에서 좀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부담감이 늘어나겠죠.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약을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수익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 부분도 좀 놓고 봐야 되는 것은 원료를 일부 수입을 하거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때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망치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환율이 계속 높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ST팜이라든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뭐 그나마 환율 부분에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손해를 보거나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료비라든지 해외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신중한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 재팬 2025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사업 전시회입니다. 우리 지금 SK 바이오팜도 지금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에 세노마메이트 들고 갔죠. 그래서 요거 승인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본 시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 유럽 다음으로 큰 제약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2023년도 시장 규모가 17조였는데 30년도에는 한 28조 정도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노마메이트라는 무기를 갖고 SK 바이오팜도 일본 시장으로 진출했고, 물론 중국 시장, 한국 시장도 진출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중요했던 중국과 일본을 놓치지 않고 있는 세노마메이트의 전략도 뭐 충분히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이 구간 라인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일단은 뭐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는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적으로 놓고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요거를 합치면은 요것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한 400억 정도가 적다고 했죠.
그래서 4분기에도 한 400억 정도 벌면은 3분기보다 덜 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도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작년 대비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연도별로 따져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때보다는 이때, 이때보다는 이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이 1조를 찍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SK바이오팜은 꾸준하게 가지고 가봐도 저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진드감치 가지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해놨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고, 뭐 하이파이브도 오늘 저희가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일주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오셔갖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이파이브는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년 6개월 이거 부담이 되니까 일주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일주일 해보고, 또 마음에 들면 한 달 해보고, 또 마음에 들면 2달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 기간을 늘려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해봐야 되겠죠. 일단 뭘 해보고 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여러분들 직접 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번 주 혹시 놓쳤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이라도 한번 좀 들어오시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 찾아오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